기초연금 40만 원 준다더니 내년부터 소득 이것까지 포함시켜 전부 뺏어갑니다.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참 가슴 철렁 내려앉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매달 들어오는 단 몇십만 원의 현금이 얼마나 절실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소한의 약속마저 뒤집고 얼마 안 되는 기초연금마저 빼앗아 가려는 걸까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노후에 대한 마지막 보루마저 흔들리는 것일까요? 오늘 이 불안감의 실체를 정면으로 마주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정부의 진짜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뺏어간다 는 말은 사실과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25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의 문턱, 즉 선정 기준액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문을 더 넓게 열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노인 단독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단독 가구는 15만 원, 부부 가구는 무려 24만 원이나 오른 수치입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수급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드리는 확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흉흉한 소문이 도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소득인정액이라는 매우 복잡한 계산법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나 연금 소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집, 땅, 예금, 자동차까지 모두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마치 내 노후의 재정 상태를 아주 커다란 저울 위에 올려놓고 무게를 재는 것과 같습니다. 근로소득은 110만 원을 빼고 그 나머지의 70%만 반영하고 재산은 지역별로 정해진 기본 재산액을 빼주는 등 복잡한 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계산 과정을 잘 모르면 내 소득은 뻔한데 왜 기초연금을 못 받지? 분명 무언가 숨겨진 기준으로 내 돈을 뺏어가는 게 틀림없어 라는 오해를 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금액에 있습니다. 40만 원 준다 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2025년 기준 단독 가구의 월 최대 금액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약 34만 2천 원 수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두가 이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감액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마 뺏어간다 는 느낌을 주는 가장 큰 원인일 겁니다. 대표적으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공평하게 각각 20%씩 깎이는 부부 감액이 있습니다. 또한 내 소득과 기초연금을 합한 금액이 연금을 못 받는 사람보다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금액을 조정하는 소득력 전방지 감액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감액 제도들은 우리 노후를 힘들게 하려고 2025년에 새로 생긴 불이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도의 형평성을 위해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규칙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면 약속한 돈보다 적게 들어오는 연금 통장을 보며 나라가 내 돈을 뺏어간다 고 느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70살의 박종철 어르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최근 기초연금에서 탈락했다는 통보를 받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국민연금 200만 원이 내 수입의 전부인데 옆집 사는 친구는 나랑 형편이 비슷한 것 같은데도 받는다더라. 내년부터는 더 깐깐해진다니 이제 나는 아예 틀렸구나. 이런 생각에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박 어르신은 몇 년 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마련해둔 작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본인은 낡은 빌라에 살고 있었지만 이 아파트의 재산 가치가
소득으로 환산되면서 월 소득인 정액이 228만 원을 훌쩍 넘어버린 것입니다. 옆집 친구분은 비슷한 연금을 받아도 무주택자였기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 것 같나요? 아마 억울한 마음이 가장 크셨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박종철 어르신의 안타까운 오해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진짜 불안의 뿌리는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고통을 느끼는 지점은 기초연금이 아니라 바로 건강보험료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소득 기준은 이렇게 완화되고 있지만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연금소득의 50%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즉, 내가 평생 부어서 받는 국민연금이 많을수록 건강보험료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재산 없이 월 200만 원의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2024년 기준으로 약 8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기초연금으로 34만 원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돈은 줄어드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초연금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회보험 제도와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실제 가처 분소득이 줄어드는 현실이 뭔가를 빼앗기고 있다는 불안감을 더욱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하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카더라. 통신에 흔들리지 않고 현명하게 내 노후를 지키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포기하지 말고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라는 제도를 꼭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소득 기준 때문에 탈락했더라도 실망하고 돌아서지 마십시오. 이제는 정부가 5년 동안 그 기록을 관리하며 제도가 바뀌어 수급 가능성이 생기면 먼저 연락해서 신청을 안내해 줍니다.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내년 초에 꼭 다시 한번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둘째, 나이, 소득 인정액을 정확히 계산해 보십시오. 막연한 불안감은 무지에서 옵니다. 복지로 웹사이트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내 소득과 재산이 정확히 얼마로 평가되는지 내 노후의 성적표를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항목이 공제되는지 꼼꼼히 챙기는 작은 노력이 수급의 당락을 가를 수 있습니다. 셋째, 새로 생긴 공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2025년부터는 따로 사는 자녀나 손주의 교육비 혹은 의료비를 내가 지원해주고 있었다면 이 금액 또한 내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도는 아는 사람만 챙겨갈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미리 챙겨두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초연금을 뺏어간다는 자극적인 소문의 진실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2025년의 기초연금 제도는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넓은 품으로 안아주기 위해 변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의 노후는 팍팍하고 고단합니다. 복잡한 제도와 여기저기서 늘어나는 부담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잘못된 정보에 휘둘려 희망의 끈을 놓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당당하게 찾아 나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불안을 이겨내고 현명하게 노후를 준비하는 첫걸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정확한 정보만이 우리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무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함께 지혜를 모을 때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